유라시아서 강의 16강 유라시아서의 인류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8부작으로 나눠서 유라시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학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창조와 그 인간이 거주하는 우주의 창조, 우주의 구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유라시아는 우주에서 부르는 지구의 이름으로 유라시아는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옆에 보시는 8가지 제목으로 첫째, 유라시아의 기원, 둘째, 생명의 기원, 셋째, 생명의 진화와 인류의 탄생, 넷째, 인간의 진화와 인종의 분산, 다섯 번째, 인간의 상승 계획, 여섯째, 종교의 기원과 분화, 일곱째, 우주의 구성, 여덟 번째, 삶의 의미와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자 하오나 진행하면서 제목이 실제 구성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라시아의 기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주의 목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둘째는 인간의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유라시아가 형성되는 연대에 대해서 연대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에서 이야기하는 인류학은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무한한 절대자 신에서부터 나와서 인격을 가진 우주아버지가 되고, 우주아버지는 온 우주를 펼치시고 그 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 그 인간이 온갖 세상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다시 완전해져서 아버지가 계시는 파라다이스로 돌아간다는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진화 역시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생명은 대양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없이 많은 진화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다시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길고도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라시아서는 다음과 같이 온 우주가 그 안에 지성 창조체들이 살도록 계획되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행성체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많은 다른 형태의 지적 창조체들, 하나님을 알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거주되도록 만들어졌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의 다양한 창조체들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빚으셨도다. 그가 우주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것을 빚으셨다. 우주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으며 인간도 우연히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는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성 창조체들이 살도록 계획 창조되었으며 생명의 진화도 마침내 인간을 탄생하게 하고 인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 속에서 다시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라시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몽된 세계들이 모든 창조의 영원한 창조주이며 무한한 유지자인 우주아버지를 인식하고 예배한다. 우주들의 우주의 의지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고 긴 여행을 시작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에 도달하고자 하는 영원한 모험의 매혹적인 도전이다. 시간의 자녀들의 초월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고 우주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열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명령이 전해졌는지 유라시아서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창조체들은 단 한 가지 최고의 열망, 바로 하나의 강렬한 소망을 가졌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구체에서 마치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이 인격의 완전함에 계시며 또한 정의로운 최상의 그의 우주 구체 안에 계신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영혼에 거하시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사랑과 자비로서 파라다이스의 전령들이 이 신성한 권고를 여러 시대를 걸쳐 여러 우주를 통해 밖으로 전했다.
심지어 동물 기원의 낮은 창조체인 유란시아의 인류에게도 전달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장대하고 길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지, 왜 단번에 완전한 존재들을 만들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모든 인간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 그의 신성한 말씀으로 완전함을 주는 것은 우주 아버지로서 단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길고 점진적인 내부 상승과 관련된 모험과 훈련의 놀라운 경험이 박탈될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운이 좋은 바로 사람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이제부터 유라시아가 형성된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약 140억 년 전 일어난 빅뱅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유라시아에서는 지금부터 9870억 년 전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힘 부조직자와 대양 검열자 81만 1307번이 유보사 초우주의 외부를 지나면서 오르본턴 초우주의 동쪽 어떤 구역이 물줄화 현상을 개시하다는 데 유리하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유란시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구절입니다. 9870억 년 전 유보사에서 여행하던 오르본턴 계열의 부동력 조직자이자 당시 조사관 81만 1307번 대리자는 우주 조건이 오르본턴의 동쪽 특정 구역에서 물줄화 현상이 시작하는 데 유리하다고 예측부터 계신 이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1000억 년이 지난 9000억 년 전 이 조사관 대리가 보고한 지역으로 힘 조직자와 지거를 파견하는 것이 승인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9000억 년 전 유보사 기록 보관서에 따르면 유보사 평행위원회가 초우주 정부에 보낸 허가서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허가서는 이전의 검사번호 81만 1307번이 지정한 지역에 힘 조직자와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다. 오르본턴 당국은 이 잠재적 우주의 최초 발견자에게 새로운 물질 창조의 조직을 요구하는 예측부터 계신 이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했다. 유란시아는 우리의 태양에서 기원하였고, 그 태양은 안드로노버 성운의 수많은 자손 중의 하나인데, 이 성운은 네바던 지역우주의 한 구성분자로 조직되었습니다. 8750억 년 전에는 안드로버 성운이 정식으로 시작되어서 응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8750억 년 전에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 87만 6926번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거대한 우주 소용돌이로 성장한 에너지 소용돌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힘 조직자와 연결 책임자들의 존재들이 필요했다. 그러한 성운 회전이 시작된 후 살아있는 힘 조직자들은 단순히 회전 원반 표면의 직각으로 물러나며, 그때부터 에너지의 고유한 자질들이 그러한 새로운 물리체계의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진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유란시아서 57편 1장 6절. 유란시아는 안드로버 성운에서 기원했는데 8750억 년 전에 여기 안드로버 성운이 시작되어서 응축해 나가다가 약 6000억 년 전에는 안드로노버 에너지 동원기의 절정에 이르고 5500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첫 태양이 탄생합니다. 6000억 년 전 안드로노버 에너지의 동원기의 정점에 도달하여 성운은 최대 질량을 갖게 되었다. 이때 성운은 납작한 구형과 비슷한 모양의 거대한 원형 가스 구름이었다. 유란시아서 57편 2장 4절. 5500억 년 전 최초의 안드로노버 태양이 탄생했다. 이 타오르는 행성은 모인력의 장악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창조의 우주에서 독립적인 모험을 시작했다. 그 궤도는 탈출 경로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어린 태양은 곧 구형이 되어 우주의 별로서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다. 유란시아서 57편 3장 6절. 4000억 년 전에는 성운이 다시 물질을 끌어들이고 조금 지나서 다시 성운이 응축하는 말기에 이르러 다시 분리가 됩니다. 이후 100만 년도 되지 않아서 네바돈의 미가엘 곧 파라다이스 창조주 아들이
이 성운을 자기의 지역우주를 건설하는 공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거의 순간에 셀빙턴의 건축 세계들과 100별짜리 본부의 집단의 행성들이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이 세계를 완성하는 데는 거의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하부 조직의 지역 체계의 본부 행성들이 건축은 길고 긴 세월을 걸쳐 지금부터 50억 년 전까지, 그러니까 3950억 년의 세월을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에서 구절입니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우주 건설을 위한 모험의 장소로 이 해체되는 성운을 선택한 것은 이 시대로부터 거의 100만 년이 지나지 않는 후였다. 거의 즉시 셀빙턴과 100개의 별자리 본부 행성그룹의 건축 세계가 시작되었다. 특별히 창조된 이 행성군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100만 년이 걸렸다. 지역체계 본부 행성들은 그때부터 약 50억 년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건설되었다. 유란시아서 57편 3장 8절. 여기서 그럼 현재의 대우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주의 구성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우주는 7개의 초우주와 중앙우주로 되어 있고 대우주에는 7조개의 사람이 거주하는 행성과 건축 구체들과 15개 하버나 거주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우주들은 7주역에 의해서 파라다이스로부터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우주는 제7번 초우주 오르번턴입니다. 초우주 하나에는 1조개의 사람 사는 행성이 있습니다. 오르번턴의 수도는 유보사이고 한 초우주에는 10개의 대구역이 있으며 우리는 제10번 대구역 스플렌던 대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플렌던 대구역의 수도는 5번째 유메이저이며 한 개의 대구역에는 100개의 소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3번째 소구역 엔사 소구역에 속해 있으며 엔사의 수도는 셋째 유마이너입니다. 한 개의 대구역에는 1000억 개, 한 개의 소구역에는 10억 개의 사람 사는 행성이 있습니다. 소구역 한 개에는 100개의 지역우주가 있고 우리는 제84번 네바돈 지역우주에 속하고 네바돈의 수도는 셀빙턴입니다. 한 개의 지역우주에는 100개의 별자리가 있고 우리는 70번 별자리 놀라시아덱 별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놀라시아덱의 수도는 에덴시아입니다. 한 개의 별자리는 100개의 지역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24번 체계 사타니아 체계에 속합니다. 사타니아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한 지역체계는 1000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행성은 제606번 행성 유란시아입니다. 대우주 전체를 봐 초우주는 7개, 대구역은 70개, 소구역은 7000개, 지역우주는 70만 개, 별자리는 7000만 개, 지역우주는 70억 개, 사람이 거주하는 행성은 7조개가 있습니다. 다시 연대기로 돌아가서 3000억 년 전에는 안드로노버 성운은 물리적으로 잘 안정되었고 이때 창조자 아들 미가엘의 참모들이 셀빙턴에 도착합니다. 유란시아서 9절입니다. 3000억 년 전 안드로노버 태양회로가 잘 형성되었고 성운계는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된 일시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 무렵 미가엘의 참모들이 셀빙턴에 도착했고 오르번턴의 유보사 정부는 네바돈 지역 우주에 대한 물리적 인식을 확대했다. 유란시아서 57편 3장 9절. 2000억 년 전 갓 태어난 태양주위를 공존하는 일부 행성들이 생명체가 정착할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고 네바돈 지역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첫 행성이 나타납니다. 2000억 년 전 안드로노버 중앙성단, 즉 핵질량에서 엄청난 열 발생과 함께 수축과 응축이 진행되었다. 중앙 모태 은하 근처의 지역에서도 상대적 공간이 나타났다. 외곽 지역은 더욱 안정화되고 조직화되었으며 갓 태어난 태양 주위를 공존하는 일부 행성은 생명체 정착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었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행성들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유란시아서 51편 3장 10절. 1000억 년 전에는 성운의 응축이 절정에 도달하고 열과 인력이 서로 반작용을 하는데 결국 열이 승리하여 태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1000억 년 전에는 응축 장력의 성운 정점에 도달하여 최대 열 장력의 지점에 도달했다. 이 중력 열 투쟁의 중요한 단계는 때때로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조만간 열이 중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장엄한 태양 분산 시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성운의 2차 생애가 끝나는 순간이다. 유라시아서 57편 3장 12절. 750억 년 전 안드로노버 성운은 태양계를 만드는 단계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750억 년 전 이 성운은 태양계 단계의 정점에 도달했다. 이것은 태양 손실의 첫 번째 시기의 정점이었다. 이후 대부분의 태양은 행성, 위성, 어두운 섬, 해성, 유성, 우주먼지, 구름으로 구성된 광범한 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유란시아서 57편 4장 2절. 250억 년 전 성운의 3차 주기가 완성되고 항성계가 조직됩니다. 250억 년 전에는 성운의 3차 주기가 완료되고 이 모든 성운에서 파생된 멀리 떨어진 항성계가 조직화되고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성운 장애의 중심 덩어리에서는 물리적 수축과 열 생산 증가 과정이 계속되었다. 유란시아서 57편 4장 4절. 100억 년 전 안드로노버 성운의 4차 주기가 시작됩니다. 웅축의 한계에 이르고 두 번째 태양 주기를 시작하는 핵 분출이 시작됩니다. 100억 년 전 안드로노버 네 번째 주기가 시작되었다. 핵 질량 온도의 최대치에 도달하여 웅축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원래 모핵은 자신의 내부 열 응축 장력과 주변에 해방된 태양계 무리에 증가하는 중력 조수 인력의 결합 압력으로 인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두 번째 성운 태양 주기를 시작하는 핵 분출이 임박했다. 성운의 네 번째 주기가 시작되려던 순간이었다. 80억 년 전에는 엄청난 말기 폭발이 시작되어 거의 20억 년 동안 태양을 쏟아내며 성운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80억 년 전에 엄청난 말기 폭발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우주적 격변의 시기에는 외부 체계만이 안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 마지막 태양의 분열은 거의 20억 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유란시아서 57편 4장 6절. 60억 년 전 태양의 분열이 끝나고 마지막에서 56번째로 우리의 태양이 태어나게 됩니다. 안드로노버 성운이 만들어낸 태양의 개수가 113,628개이고 그중 태양계를 갖는 태양은 113,628개입니다. 잘못됐네요. 똑같으네요. 숫자가. 태양계를 갖는 숫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60억 년) 전 안드로노버 말단 태양의 분열이 끝나고 안드로노버 두 번째 태양 가족의 마지막으로부터 56번째인 너희 태양이 탄생한 때이다. 성운의 핵 마지막 분출로 136,702개의 태양이 탄생했으며 대부분 단독 천체였다. 안드로노버 성운에서 유래한 태양과 태양계의 총수는 113,628개입니다. 태양계가 있는 태양의 수는 113,572개입니다. 유란시아서 57편 4장 8절. 약 50억 년 전에는 지역체계가 완성되는데 하나의 지역체계 우주 안에는 100개의 별자리가 있고 한 개의 별자리 안에 100개의 지역체계가 있는데 따라서 이 10만 개의 지역체계를 가진 네바던 지역우주가 4천억 년 전에 건축을 시작하여 50억 년에 이르러 지역체계가 완성되니 이 지역체계가 완성되는 데는 거의 3,950억 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45억 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홀로 있는 우리 태양 근처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 앙고나 체계의 중심은 공간의 어두운 거성이었는데 단단하고 상당히 충전되어 있었고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최대로 확장된 순간에 앙고나가 태양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자 가스 물질의 흐름이 공간으로 태양의 거대한 혀로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타오르는 이 가스 분출은 처음에는 변함없이 태양 속으로 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앙고나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 거대한 방문객에 당기는 인력이 너무 커져서 이러한 가스 불꽃들은 어떤 점에서 부서지곤 했는데 그 뿌리는 태양 속으로 도로 떨어졌고 바깥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물질 덩어리, 곧 태양 운석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즉시 자치의 타원형 궤도에서 태양의 둘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앙고나치기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태양의 분출물들이 점점 더 커졌고 갈수록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당겨져서 둘레의 공간에서 회전하는 독립된 물체들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5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막대한 분량의 물질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직접 인력 통제를 벗어나 영구에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태양가스의 큰 기둥들은 나중에 태양계의 12행성으로 진화했습니다. 나머지 물질의 많은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나중에 앙고나체기가 먼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서 태양 인력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구절입니다. 45억 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치기가 이 고독한 태양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항성의 중심은 우주의 어두운 거대 천체로서 단단하고 전하를 많이 띠며 엄청난 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란시아서 57편 5장 4절. 앙고나가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태양의 진동이 최대로 팽창하는 순간 기체의 물질이 흐름이 거대한 태양의 혀처럼 우주로 뿜어져 나왔다. 처음에는 이 불타는 기체의 혀들이 변함없이 태양으로 떨어졌지만 앙고나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거대한 방문객의 인력이 너무 커져서 이 기체 혀들이 특정 지점에서 부서져 뿌리는 다시 태양으로 떨어지고 바깥 부분은 분리되어 독립된 물질체, 즉 태양 운송을 형성하여 즉시 자체적으로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시작했다. 유란시아서 57편 5장 5절. 약 40억 년 전 목성과 토성이 완성되었는데 이들은 지나치게 가열된 태양가스의 거대한 기둥에 바로 그 중심으로부터 유래되었으므로 상당히 뜨겁게 가열된 태양 물질을 너무 많이 포함하여 밝은 빛으로 빛났고 막대한 열량을 방출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것들은 실제로 2차 태양이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이 두 행성은 오늘날까지도 가스로 남아있고 아직도 완전히 응축되거나 고체가 되는 점에 이르기까지 식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에서 구절입니다. 40억 년 전에는 목성과 토성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 크기가 커진 위성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관측되는 것과 매우 흡사한 조직을 갖추고 같은 크기가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다. 실제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은 지속적인 운석 포착의 결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35억 년 전에 다른 10개 행성이 응축하는 핵심들이 잘 형성되었고 대다수의 달이 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30억 년 전쯤 태양계는 오늘날과 비슷한 활동이 되었고 공간의 운석들을 끌어당기며 빨리 자랐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의 태양계는 네바돈의 물리등록부에 기록되었고 몬마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지구는, 다시 말해서 유란시아는 20억 년 전쯤 지금 크기 10분의 1에 도달하였고 20억 년 전쯤에는 5분의 1의 크기에 이르렀습니다. 15억 년 전 지금 크기의 3분의 2가 되었고 화산활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 전체가 타오르는 지옥이었고 무거운 금속들은 중심을 향해 가라앉고 표면에 화강암의 껍질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행성의 대기가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10억 년 전이 유란시아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한 날짜입니다. 행성이 대체로 오늘날의 크기에 이르렀고 이 무렵 네바돈의 물리등록부에 기록되었고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당시 유란시아는 완전히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구절입니다. 35억 년 전에는 다른 10개 행성의 응축핵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위성의 핵이 온전했지만 나중에 일부 작은 위성이 합쳐져 오늘날의 큰 위성을 만들었다. 이 시기는 행성 조립의 시대로 간주될 수 있다. 유란시아서 57편 6장 7절. 30억 년 전에는 태양계는 오늘날과 매우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행성들과 그 위성들의 우주위성이 엄청난 속도로 계속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 태양계 구성체들의 크기는 계속 커졌다. 이 무렵 우리 태양계에 몬마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유란시아서 57편 6장 8절.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유란시아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모든 활동이
앞으로 있을 우주의 물리적인 진화를 거쳐서 생명이 자라게 만들기 위한 예비 단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서 9절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활동은 유라시아 질서에서 진화하는 세계를 만드는 정상적인 부분이며 시간의 생명 모험을 준비하기 위해 그러한 우주 세계의 물리적 진화가 시작되는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천문학적 예비 단계에 해당한다. 유라시아서 57편 6장 11절.